윤상현 의원입니다. 법치와 공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 맞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을 다시 불허했습니다. 공수처법 26조에 의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한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과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이 조리돌림하고 욕보이던 행태에 일침이 가해졌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권 여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불법성 등 많은 문제를 자초한 만큼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인권을 보장하는 검찰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데도 수사권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의 체포, 영장,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위법입니다. 이 불법 영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억지 사유일 뿐입니다. 근거도 부족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이는 사법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검찰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 영장, 무위법 수사, 강제 구입 및 접견 제한과 같은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2번이나 불허했는데도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인 과잉입니다.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에 맞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에 내란죄로 인용이 된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이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들을 바로잡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국진입니다. 지금부터 규정을 10수가지나 위반한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의 김철근 사당화 쿠데타, 탱크 앞에 선 심정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에 올리겠습니다.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이 방금 전 발표한 투표 결과는 불법으로 점철된 원천 무효입니다. 개혁신당의 당대표 허은하와
최고위원 조대원의 지위에는 어떠한 흔들림도 없습니다. 흔들린 것이 있다면 이런 무도한 방법으로 김철근 사당화를 관철하려 시도한 이준석과 천하람의 차세대 정치인으로서의 위신일 것입니다.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이나 득표율 모두 100%에 육박합니다. 허나 바로 그 투표율이나 득표율의 숫자가 높다고 해서 투표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절대 다수면 무조건 옳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이다. 홍위병과 마오가 주도했던 중국 문화 대혁명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암만 많은 분들이 투표한다고 해서 프로듀스 101이나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1등인 장원영, 송가인, 임영웅을 국회의원으로 삼을 수는 없기도 합니다. 그 투표의 절차가 정해진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성과 합법성은 물론 절차조차 맞지 않은 것이 소가 웃을 이번 소환투표 소동이었습니다. 이번 허은하, 조대원 축출 시도는 가짜뉴스, 인신공격, 음모론, 거짓말, 마녀사냥 등이 자행된 국힘에서의 이준석 축출 시도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보다 더합니다. 최소한의 법정 요건은 충족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무법, 위법, 불법, 떼법, 탈법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과 당원 당규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은 당원 소환을 사유 없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당원 소환은 오로지 법률 위반, 당원 당규 위반, 윤리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환 절차 중 위반한 법률, 위반한 당원 당규, 위반한 윤리강령이 무엇인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로지 느낌적 느낌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기인은 소환 서명서 당원 인증 절차가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소환 서명에는 어떠한 당원 인증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는 즉 으뜸 당원이 아님은 물론 아예 당원조차 아니어도 서명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 번째, 소환 서명 시 거쳤던 실명 인증은 눈 가림용에 불과합니다. 실명 인증을 한 이름으로만 서명이 가능해야 할 텐데 실제 서명에는 실명 인증과 다른 이름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실명 인증해 놓고서는 서명지에는 그 숫자에 제한 없이 어떤 이름이든 무한정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당원 소환은 각 시도당별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서명지에는 시도당 기임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서명된 용지는 당무감사위에 제출돼야 합니다. 그들은 당무감사위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허은하 대표를 비롯한 진짜 최고위는 당무감사위를 설치함으로써 근거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이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환투표 돌입을 결정할 권한은 최고위에 없습니다. 그 결정은 독립된 기구인 당무감사위에서 내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은 최고위를 소집 및 주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원 당규상 최고위 소집 및 주재가 가능한 유일한 사람은 허은하 당대표입니다. 여덟 번째,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은 당원 57조 사항에 의거 허은하 대표가 최고위에서 제척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해당 조문은 의원총회의 제척을 규정한 것입니다. 최고위 회의에는 어떠한 제척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9번째,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무임은 최고위가 규정하는 의결 정족수인 4인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책위 의장이 아닙니다. 정책위 의장이 이주영에서 정성영으로 적법하게 교체되었음은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으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10번째,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은 당원 소환에 주민소환법을 준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준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당의 선출직 당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주주총회할 때 주민소환법을 준용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준용의 방식은 법률관계의 요건 절차 등에 있어서 같은 내용을 거듭하여 적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취합니다. 상당한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율 내용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원 소환 관련 당규가 이미 있고 이는 주민소환법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바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법률을 준용했습니다. 천하람이라는 법률가가, 천하람이라는 국회의원이 그랬습니다. 11번째,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은 분명히 소환 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행한다라고 정식 의결했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K보팅 사용을 거부하자 사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별도의 의결이 있었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정한 K보팅이라는 규칙마저 어기고 K보팅이 아닌 K2보팅에 맡긴 것이 어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12번째, 사설업체에 투표를 맡기면서 당원 정보 등의 민감 정보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투표를 맡기기 위해서는 당의 공식 의결 절차를 통해 당원 명부를 업체에 넘긴다는 승인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인정한 유일한 개혁신당의 당대표인 허은하의 승인 말입니다. 그것이 없었습니다. 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됐습니다. 13번째, 자진 사임을 통해 면직이 완료된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소환 관련 보고를 최고위랍시고 보고를 한 것도 촌극에 불과합니다. 면직이 완료된 사무총장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당대표의 재임명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14번째, 이번 사적 결정을 위해 공당의 인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까지도 동원된 바 모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에서 이 역시의 절차를 어긴 범죄 행위입니다. 당원 여러분, 재보선과 대선을 앞둔 가운데 당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충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율은 당이 반드시 자강하여서 탄탄한 제3지대를 구축하고 국민들께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자는 열망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어떠한 민주주의도 법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사상 누각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특정인이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도록 독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우리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의 기본 원리입니다. 에드워드 코크는 왕이라 하더라도 법 밑에 있다고 했고,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과오를 벌할 때에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을 상줄 때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는, 개혁신당에서는 특정인이 당원당규와 법률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 위헌, 불법 계엄을 시도하다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된 것과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허은하가 윤석열처럼 버틴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합법임에도 저항한 것이고 허은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엄 해제 포결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표결을 주문하는 이들에게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기다리겠다며 그것을 밟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완벽하게 밟았기 때문에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공당은 법과 당헌당규를 지켜야만 합니다. 법도 당헌당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일 수 있겠습니까? 개혁신당이 당심을 받들면서도 법과 당헌당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법과 당헌당규에 의거하지 않은 채 당심을 받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불법적인 방침으로 당심을 받드는 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개혁신당의 당대표는 여전히 허은하이고 최고위원은 조대원, 천하람, 이기인, 조용진, 정성영, 사무총장은 류성호입니다.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은 자신이 호소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받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입니다. 10수가지나 규정을 위반하면서 치러진 소환투표는 북한이면 몰라도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꾼의 관련 반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에 대한 마지막 도리로 허 대표에게 여기까지만 해달라는 말은 가만히 죽어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네요. 위법과 불법을 저렇게 대놓고 밟아간다는 게 멍청한 건지 대담한 건지 참 놀랍습니다. 이준석이 시키면 감옥도 대실 갈 정도일지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절대 다수가 다 늘 옳다면 마녀 사냥하듯이 중세 때 화형식으로 사람을 죽인 것도 다 정당화되나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윤핵관 절대 다수가 죽으라고 할 때, 국민의힘 당원 절대 다수가 죽으라고 할 때 왜 이준석은 저항했나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이준석은? 절대 다수가 원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인민민주주의는 인민독재이자 북한의 수령독재입니다. 이걸 2025년 대한민국에서 보네요. 저는 이런 당은 처음 봅니다. 권성동보다 더 악랄한 놈이네, 천하람이. 개혁신당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당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의 김철근 사당화 쿠데타에 맞서 탱크 앞에 선 심정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그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을사년에 희망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검찰은 내란 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 기소하십시오. 내란 속의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빌미로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입니까?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입니다.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입니다. 검찰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 검찰입니다. 정권을 떠받쳐온 기둥도 검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위해 다시 한번 구명줄을 내려줄 셈입니까? 내란 수괴도 제 식구면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의리입니까?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께 속죄하려면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윤석열 기소로 엄정하게 집행하십시오.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에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자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십시오.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민이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의힘임을 명심하십시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한 번 더 불허했습니다.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입니다. 공수처 수사로 이미 충분한 만큼 윤석열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멋대로 해석하며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공수처 수사를 깎아내리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불면의 밤을 지새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국민께 이런 고통을 주려고 합니까? 재발절인 국민의힘은 차제에 공수처를 해체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두려워 공수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국민이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의힘임을 명심하십시오. 국민께서는 국힘당의 헛소리가 이미 충분히 지겹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의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를 모독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내란 주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구구집회에서 헌법재판관을 향해 좌익빨갱이, 서부지법 폭도에겐 애국투사라는 막말과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변호인도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난타기관이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변호인들의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과 법률마저 부정하는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법리로 안 되니 색깔론 공세로 헌재를 겁박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망언을 쏟아내는 자들이 법을 업으로 삼은 변호사라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 파괴자 피의자들에게 걸맞는 법 기술자 변호인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최종적 심사기관입니다.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해 철진한 색깔론을 덧씌우며 사법부의 권능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의 변호사들은 스스로 직업을 비하지 말고 헌법재판소를 모독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파렴치한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촉구합니다. 내란을 선동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유승수, 윤곽근 변호사를 징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수민 의원입니다. 지금 법조 사안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논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듯이 어제 검찰이 2차례에 걸쳐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기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수처가 애초에 수사권 없이 벌인 수사가 검찰로 이첩되어서 빚어지고 있는 혼선입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등 수사 사법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온 혼란의 귀결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꼬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꼬이고 또 꼬이고 있습니다. 오염된 절차와 증거 위에서 사법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론 통일과 국민 통합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검찰은 혹여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일단 기소한다, 묻지마 기소한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숙고의 시간입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처음부터 다시 차분히 시작해야 합니다. 이 순간 멈추고 헌법과 법률을 다시 열어보십시오. 내란죄를 수사하시겠다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 권한에 입각한 적법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내란죄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이 또한 숙고되어야 합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 사법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빚어낸 혼선과 국론 분열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공명심에 들뜬 불법 수사가 국론을 양분시킨 것입니다. 그 책임은 이미 너무나 막대해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책임을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사용하면서 그 무능과 그 역량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소득 없이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거대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수처는 해체가 불가피합니다. 검찰과 경찰도 이미 헌법과 적법 절차의 선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전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검찰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리한 기소, 일단 기소, 묻지마 기소로 사법 절차를 계속 오염시키신다면 그 후과에 대해서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 기소하십시오. 윤석열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느닷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참석자들의 절대 다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극소수 검찰 고위직 인사의 반대로 최종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리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검찰 주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기소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종범들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윤석열이 수십 차례 내란 우두머리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불구속 기소하고 우두머리의 지시를 따른 자들은 구속 기소하는 법치를 내다버린 결정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당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십시오. 만에 하나 다른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께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오늘 1월 26일 오후에 긴급 화상 최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윤석열 구속 기소를 결정해야 한다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김용현 공소장에는 윤석열의 지시 내용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보안 수사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이미 김용현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참석자들 다수가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적인 기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즉각 구속 기소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조속히 오늘 중으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준비됐습니까? 되면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한밤중 위헌적 비상계엄을 자행한 지 54일 만입니다.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됩니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위헌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 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십시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합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절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정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